안녕하세요. 여기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한국의 찐팬이 되어버린 백만장자 미국 사업가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온 이 사업가는 한국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얻고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애견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 다니엘입니다. 저는 30대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업을 시작해 이제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전 세계로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저와 아내가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자동적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제 사업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지요. 몇 달 전 한국 부산에서 저희 업체로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저희 브랜드가 진출해 있지 않아 처음에는 대답을 준다고만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 생소하고 예전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도와준 가난한 나라에서 최근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한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참에 한국 시장에 진출해보는 게 좋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 저는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해온 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한국 업체가 저희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차라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미팅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할 때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 먼저 가서 시장을 직접 보고 조사하고 판매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만 시장을 넓힌다는 원칙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3살 아들이 2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려 한 것이죠. 저희에게 동업을 제안한 회사는 한국에서도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업체 대표님이 직접 서울로 오신다고 했지만 저희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될 회사의 규모와 분위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부산으로 가서 한국 업체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업체는 흔쾌히 승낙하면서 특별히 약속한 미팅 날짜에 회사의 모든 계열사 대표들도 모실 테니 그 자리에서 동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오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12시간 만에 도착한 한국 시간은 저녁 7시. 다행히 한국 업체가 서울역 근처에 호텔을 예약해 주셔서 그곳으로 곧바로 이동했지요. 비행 내내 3살 아들은 울기도 하고 떼를 써서 저희 부부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의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에 깜짝 놀랐답니다.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방 안에서 다양한 요리를 주문해 먹을 수 있었고 담배 연기는커녕 너무나 쾌적한 룸 분위기에 아내와 저는 연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오랜 비행 때문이었는지 몸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저희 부부와 아들은 저녁 식사를 끝내고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눈을 떴는데 3살 아들은 고열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세상에 오전 8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호텔에서 이른 체크아웃을 하고 불덩이 아들을 데리고 주변의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역 근처에는 택시가 너무나 많아서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 소아과가 있더군요. 저희는 아무 예약도 없이 찾아간 소아과에서 5분 정도만 기다리고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이 상태를 보시더니 기침 소리가 이상하다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곧 미팅이 잡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엑스레이 룸이 바로 옆방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미국에서는 보통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도 그 결과를 며칠 뒤에 메일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의사의 진료에 엑스레이까지 찍으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나와서 우리는 다시 의사 선생님이 계신 진료실을 들어갔습니다. 맙소사. 벌써 엑스레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아이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서 며칠 동안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다시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모든 진료가 이렇게 간단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웠죠. 엑스레이 결과도 진료실에서 직접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탄했고요.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죠. 병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1층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약국은 크고 쾌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 부부는 5분 정도 약 조제 시간만 기다리고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국을 가려면 다시 자동차를 운전해서 몇십 분을 운전해야 겨우 약국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약국을 도착해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약을 짓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소아과를 찾아 모든 검사를 마치고 진료를 받고 약 조제까지 마치는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지금껏 미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병원비인데요. 저희는 미국에서도 아들이 2살 때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보험을 들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던 터라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확인한 병원비는 약값까지 모두 5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어요. 아내는 너무 놀라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며 병원 데스크에 3번을 물어봤죠. 간호사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안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큰 소동을 치르고 오후에 미팅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10시에 가까웠습니다. 부산역 근처 한국업체 사무실에서 오후 1시에 미팅이 잡혀 있는데 저희는 절망했죠. 미팅을 취소하려고 하니 저희를 기다리는 한국업체에 너무 미안해서 차마 취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먼저 서울역에서 택시기사를 잡았습니다.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택시기사는 7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KTX를 타면 3시간 만에 부산에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서울역 안으로 달려가 5분 뒤에 출발하는 KTX를 탔습니다. 정말 도착 시간이 1시 10분 전인 12시 50분이더라고요. 정말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린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한국업체에게 들으니 그 자리에 계열사 대표들 뿐만 아니라 투자회사 대표도 오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제 시간에 맞춰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둘러 KTX를 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3살 아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줄 알고 약도 먹여보고 아이패드도 보여주면서 아이를 달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었을 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일본 남자가 2번이나 승무원에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정말 식은 땀을 흘렸거든요. 그 일본인은 결국 컴플레인 끝에 다른 빈자리로 옮겨갔고요. 저희는 같은 동양권이라 한국도 그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올까봐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엎어 화장실 칸으로 나와보기도 하고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로 보이는 한 한국인 여성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더라고요. 가까이 다가와서 아이에게 먹여보는 게 어떠냐며 부드러운 카스테라 빵을 내밀었습니다. 무방부제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면서요.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 자리에서 빵을 다 먹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호텔에서 서둘러 나오고 병원을 가느라 시간이 너무 바빠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가 울음을 멈추자 같은 기차칸에 있던 다른 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다른 먹을 거리들도 주셨습니다. 저희는 피부색도 다른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은 처음이라 이런 광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마 미국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정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우는 아이 때문에 몇 번을 컴플레인했던 일본인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업체에게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문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한국은 이웃들과 서로 가족처럼 의지하고 돕고 사는데 이걸 이웃사촌이라 부른다더군요. 우리 아들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인들이 나누어 주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빵을 먹고 난 뒤부터는 우는 일도 없었죠. 우리는 KTX를 타고 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2시 50분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마중 나오신 한국업체 대표님과 바로 회사로 출발해
정확히 1시에 미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찍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간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한국 업체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의 첫 출발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더군요. 그렇게 모든 중요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돼지국밥 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을 처음 먹어본 우리 부부는 깊고 시원한 맛에 얼마나 감동하면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나온 수육은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던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바로 김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맵게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매운데도 자꾸만 손이 가는 은근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3살 아들도 국에 밥을 말아줬더니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더라고요. 평소 입이 짧아서 먹이는 게 힘들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밥을 잘 먹다니 놀라웠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부산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 보인다는 광안리 호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아내는 잠시 후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아이폰을 돼지국밥 음식점에 두고 왔다면서요. 아내는 충격 속에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식사한 한국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핸드폰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내일 한국에서 핸드폰을 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한국업체 대표님은 휴대폰을 찾아서 가져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핸드폰이 있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크고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니 분명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고 말했죠. 우리의 잘못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일 새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곳만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업체 대표님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말 1시간 즈음 뒤에 한국업체 대표님이 손에 아내의 핸드폰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나라에 와서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절대로 다시 찾지 못할 거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정말 핸드폰을 다시 찾다니요. 올해 구입한 최신형 아이폰인데다가 평소 비밀번호로 잠금 장치도 걸어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기에 누군가 가져가서 팔아도 쉽게 돈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업체 대표님은 한국에서는 물건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찾아갈 때까지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요? 단 이틀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처음이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한 나라도 처음이었어요. 정직하고 바른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구나. 우리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친지들과 가족들도 모두 한국을 놀라워하면서 그 뒤로 한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여행에서 행복했던 에피소드들을 아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을 한국에서 더 머물면서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가 살아있는 경주, 바다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부산, 한국의 수도 서울의 유명한 곳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빛나는 문화들을 한껏 즐겼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의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했지만 한국의 진정한 팬이 되었어요. 앞으로 한국 업체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벌써 또 언제 한국을 방문할지 물어오네요. 여기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된 미국인 사업가 다니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에 파묻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비록 팍팍한 하루라 할지라도 우리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